트럼프 측에서는 미국 측에서는 얘기했던 게 관세 이후에 협상 카드를 갖고 나오면 내려주겠다. 가감이 나올 수도 있죠. 뭐 더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가감될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좀 열어놓고 거기에 있어서 미국 입장에서 유리한 카드를 갖고 나오면 좀 줄여주겠다. 뭐 이런 취지가 계속 숨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크립토 시장에서 그래서 약 한 달 됐나? 한 달 전이었을 거예요. 대단한 것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라는 멘트를 좀 했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대단한 게 없었어요. 그냥 아예 얘기가 거의 없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크립토가 쭉 하고 이제 하락으로 내려가는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트럼프의 이제 그런 스타일이죠. 그런 스타일이 일단 강하게 얘기해 놓고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자. 뭐 이런 취지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 3시에 이제 발표가 되면은 기본적인 틀은 20% 관세가 확정이겠지만 거기에 맞춰서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틱톡 인수안을 동일한 시간대에 논의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틱톡이 이제 중국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거니까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 있어서 하나의 키맨이 될 수 있는 그런 카드가 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상보다 만약에 인수를 한다면 예상보다 관세가 좀 오히려 낮아질 수 있는 부분이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오늘 새벽에 오픈을 하고 나서 오히려 시장은 첫 번째 불확실성에 대한 제거에 대한 측면에서 상승에 대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 있어서 틱톡이 카드로서 작용을 한다면 더 큰 이슈가 돼서 긍정의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는 생각이 돼요. 하나 좀 우려스러운 것은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인데, 그게 이제 급락에 대한 모습이 아니라 연착륙에 대한 모습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미국 국채 같은 경우는 4.85까지 이제 하락을 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금리가 고금리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국채 금리가 떨어짐에 있어서 같이 동반으로 금리가 인하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죠. 팩트는 아닙니다. 기대감이 일부 형성될 수 있어서 단기적으로 반등 시그널, 증시 반등 시그널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고, 특히나 우리나라의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죠. 오늘이었나요? 오전 11시에 탄핵에 대해서 확정이 된다면 경기부양책, 그리고 추가 경기부양이죠. 뭐 이런 부분들의 환경이 백그라운드에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에 대한 재진입도 일부 유추할 수 있다. 그렇다면 환율에 대한 부분만 체크를 좀 하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환율이 최근에 좀 많이 올랐죠. 현재 같은 경우도 1471원 60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좀 내려온다면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좋은 환경이 단기적으로는 일단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해주셔서 현재에 대한 이번 주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내일부터는 우리가 이제 공매도가 또 이제 31일 날부터 확인이 됐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이제 전략적으로 공매도 쇼커버링이 들어올 수 있는 종목군도 위주로 한번 살펴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대형주 위주로 업종 주도주가 어떤 종목이 될 수 있을 것인지를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부분인데, 업종 주도주 쪽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최근에 파악을 며칠 동안 좀 한 결과 자동차 업종이 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품주 관련해서도 계속적으로 좀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특히나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1분기 미국의 역대 최고 판매 6개월 연속 최대 실적을 이뤄냈다는 보도가 있었고, 제가 8시 10분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업종 쪽으로 일단 뭐 3개월이 됐던 6개월이 됐던 주도 업종으로 만들어질 수 있고, 특히나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저평가, 극한의 저평가 구간에서 있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해서 유입을 기대하면서 볼 수도 있겠다. 주도주 측면에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체크를 해보자 라는 거니까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다른 부분들은 제가 뭐 특별하게 뭐 이슈가 몇 개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남기진 않았어요. 볼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없어서 별로 남기진 않았고, 다만 이제 그 챗GPT가 흑자가 얼마 전에 됐죠. 작년에 흑자가 되고 나서 계속적으로 실적이 좀 발생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AI 관련주들에 대한 섹터별 강세가 이루어지는지 여부 확인을 좀 하자. 요 정도입니다. 그래서 텔레그램에 남겨놓은 건 뭐냐면 종목적으로 특징주라고 해서 한빛레이저 정도는 남겨놨는데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삼성에서 로봇 관련한 특허를 210몇 건가 있었죠. 삼성에 대한 방향성이 기존에 이제 반도체 D램 가격, 낸드 플래시 가격 다 떠나서 반도체를 떠나서 신사업에서 M&A에 대한 인수 기대감으로 어차피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인수를 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확장할 수 있는 태스크포스 팀이라든지 이런 시설 부서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미래지향성, 성장성 산업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보이는 것이고 로봇 시장의 전체에 대한 그림을 그려드렸고 어디까지 왔는지를 대략적으로 설명을 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들도 계속적으로 봐야 되는데 거기에 있어서 삼성과 현대가 휴머노이드 로봇 배터리에 대해서 합작을 하게 되죠. 결국 제가 그 당시에 한 달 전에도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을 추천드리면서 상승이 좀 나왔었죠. 그때도 말씀드린 게 로봇에 태양광을 달 수는 없고 전고체 배터리를 달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었죠. 그러면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에 대한 맥락이 다시 한번 좀 이어지지 않을까, 연계성을 좀 갖고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종목은 세 종목인데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한빛레이저, 그 다음에 MOT 이겁니다. 그래서 MOT 같은 경우도 어제 그러한 동일한 이슈로 상승을 했었던 이력이 어제 좀 발생이 좀 됐고요. 어제가 타점이긴 했습니다. 이제 번 외적으로 이제 시간 외에 정규장이 끝나고 마감하고 유일로보틱스에 대해서 공시가 떴었죠. 콜옵션에 대한 행사로 있어서 권리 행사로 있어서 대주주가 변경이 된다. 그렇다는 것은 SK 측에서 하기 때문에 유일로보틱스가 아니고 이제 SK 로보틱스가 될 수도 있다. 뭐처럼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유일로보틱스가 뭐 될 수도 있다. 다만 이제 행사 가격이 28,000원대로 행사를 했기 때문에 수익이 많이 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단기적인 급등락에 대한 연출을 한번 나오고 나서 추후에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호재가 발생하고 나서 처음에는 한 번에 빵빵 뛰었어요. 그 다음에 시세적인 관점에서 상단의 고점을 열어뒀죠. 열어두고 나서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횡보를 시켜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쐐기를 박은 게 사명 변경에 대한 예고도 하면서 추가 지분 획득을 해서 완전히 삼성전자가 대주주가 되면서 역사적 고가를 또 만들어냈죠.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유일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시세 차익 관점에서 세론이 좀 나올 수도 있어요. 급등락이 이후에 횡보 구간을 만들고 다음 타이밍에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모습들은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하셔서 어제 좀 글 남겨드렸다고 막 좋다고 뛰어다니라는 얘기 아니니까 조금 이렇게 관망하면서 체크를 좀 하시면 괜찮을 것 같다. 멘트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트럼프 일기 때는 같은 관세 부여를 했는데 왜 올라갔고 증시가 왜 지금은 증시가 꼬꾸라질까? 같은 원인인데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왜 그럴까를 생각해봐야 돼요. 답은 하나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일기 때는요 저금리 현상이었어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이 없었고 저금리인 상태였고 현재는 고금리인 상태에서 인플레이션 부담이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곧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그 관세에 대한 부여가 또 이제 뭐랄까 하나의 촉매제 역할을 한다고 봐야 되나요? 그래서 상황이 지금 배경적인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증시의 방향이 이렇게 반대로 움직였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인플레이션과 금리에 대한 현상 때문에 같은 원인을 두고도 다른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겁니다.